ships. We have the weapons. We need soldiers. Soldiers like Lieutenant Stack Lumbridge We're in the target area now, Captain. and Captain Carmen Ibanez. This is the captain speaking. All personnel prepared for launch. 데니피질 폭발 SF 우주편 6.2 영화 알아볼 시간입니다. 6.6 빰바라밤 우주연방 뉴스. 지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 싸우러 모이고 있습니다. 제 할 일이군요. 아, 이건 제 할 일입니다. 제 할 일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구를 구합시다. 우주의 벌레들을 소탕합시다. 여기는 스타쉽 트루퍼스. Do you want more? Do you wanna know more인가? 우주원어 뭔가 뭐 그렇죠. 예. 스타쉽 트루퍼스 1997년작이고요. 예. 97년. 아, 이것도 오래됐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20년 됐네요. 결국은 이런 만화 같은 게 하나 20년? 섞일 줄 알았어. 네. 오래됐어요. 97년이면 그 IMF죠. IMF이기도 하고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온 때인가요? 그렇죠. 있을 때죠. 그래서 이거 스타크래프트 영화라고 엄청 하기야 그 나오는 괴물이 다 거기 나오는 것 같긴 하니까. 네. 폴 버벤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폴 버벤. 우리 전에 로보캅 했죠. 네. 로보캅도 하고 원초적 본능적 원천가? 네. 그것도 하고 토탈 리콜도 하고. 토탈 리콜도 하고. 참 이 사람도 좀 한결같아요. 네. 이 사람의 그 SF 3부작이라고 봐야죠. 로보캅, 토탈 리콜, 스타쉽 트루퍼스. 네. 계속 그냥 SF만 쭉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아니 또 아니 스타일이 스타일이 있잖아. 있지. 스타일이 스타일은 있어서. 인정. 저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약간 이 B급 야, B급이지. 좋아요. 예. 주인공 자니 리코 역으로는 캐스퍼 반 디엔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예. 그리고 자니 리코가 한결같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이바네즈 역으로는 데니스 리처드가 나왔습니다. 데니스 리처드가 뭐죠? 요때 와일드 싱인가요? 네, 와일드 거기가 싱. 아주 그냥 화끈했죠. 화끈하게. 네. 제가 저기 이 당시에 아따바에서도 했던 이- 와일드싱. 네. 왔다바에서 했어? 네, 와일드 싱? 했었죠. 이 당시에 정말 섹스 심벌이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찰리 쉰이랑 결혼하고 막 그랬었죠. 네. 그리고 자니 리코를 좋아하는 또 음. 예, 예. 수뇌보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디지 플로리스 역으로 디나 메이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아쉽죠. 뭐가 왜 아쉬워? 아쉬워? 뒤졌죠. 디나? 아쉬워요. 디었나? 아쉬워요. 디나면 이 배우도 이관왕이네요. 그 스타트렉 시리즈에 네. 네메시스인가요? 거기에 나와요. 거기서 그 로뮬란으로 나와요. 이렇게 얼굴 약간 호두처럼 괴물처럼 해가지고 노물란. 로뮬란으로 나오죠. 뭐 기억나? 축구 개처럼 개 껍데기 머리에 붙이고 사는. 그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건 클링원이고 개껍다기는 로뮬란 있잖아. 그 에릭 바나가 나왔던 거. 예. 괴물처럼 생긴 거. 네. 그 네메시스 편에는 한번 나와요. 네. 그리고 네. 아카데미 영화제의 단골 사회자 중에 한 명이죠. 네. 닐 패트릭 해리스. 네. 예. 두기. 천재 소년 두기라고 네. 하면 더 잘합니다. 우리 사람들. 네. 칼 젠킨스라는 이들의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도 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제이크 부시라고 네. 약간 악역 많이 하고 좀 특이한 그렇죠. 얼굴 예, 약간 좀 말상으로 악역 생긴. 이 사람 좀 악역이 어울리는데 여기서는 악역으로 안 나오고 그렇죠. 자니 리코의 그 군대에 아주 좋은 친구 친구? 예, 그렇죠. 에이스 역으로 나옵니다. 이 우리 전에 리설 웨폰 할 때 게리 부시 나왔었잖아요. 악역으로. 언더시즈에도 악역으로 나오고. 아, 네네. 게리 부시의 네. 아들이잖아요. 아, 예. 닮았어요. 닮았어요. 예. 게리 부시는 정말 그 네. 아직도 살아계신데 옛날에 그 버디 홀리로 나와가지고 네. 버디 홀리 스토리인가요? 그 영화 진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꼭 봐야 될 영화인데 왜 악역 아빠를 둔 아들 배우도 악역을 하네요. 아들이 더 악역같이 생겼어. 슬픈 현실이야. 게리 부시는 버디 홀리라도 했지. 유전자는 바꾸기 힘들다는 거. 어떤 닮았어요? 예. 네. 98년 세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의상상 특수 효과상 받았습니다. 아, 네. 세턴 어워즈. 예, 이 영화도 뭐 워낙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네, 하네. 그리고 전에 뭐 타임 패러독스 할 때 네, 그렇죠. 한번 소개한 적 있었죠. 네. 예, 그 작가의 대표적인 소설을 영화화한 같은 작가예요? 예, 그 타임 패러독스? 네. 우리 몇 명 다뤘었잖아요. 필립 케이딕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고 아까 뭐 램 이런 아이작 아시모프. SF계 또 이게 거물들. 네. 이거는 이제 거기서 그냥 스토리를 따와가지고 거기 무슨 에피소드 하나 벌레와의 전쟁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거죠. 폴 버벤이.
이 영화는 처음에 나왔을 때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후지다고, 유치하다고. 유치하고 후지고. 이때 제작비를 이때 1억 불 넘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90년대 예, 97년 미친 거 아니냐. 막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망한다 그랬는데 다행히 흥행 BEP는 넘겨가지고.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컬트가 된 거죠. 스타쉽 트루퍼스가. 그리고 그래서 막 2, 3 계속 나오고 막 비디오 영화로도 나오고 계속 이 벌레와 인간이 싸우는 테란과 저그가 싸우는 이 상황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외계 행성에서 그래서 뭐 컬트도 됐고. 근데 이제 폴 버벤은 1편만 감독을 하고 나머지는 솔직히 이렇게 좀 함량 미달인 영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B급이 돼버린 거지. 진짜 B급이 이 됐어요. 영화는 그 1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정말 B급 영화인지 아니면 정말 심오한 영화인지 좀 그래도 헷갈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워낙 아까 뭐 김 PD도 얘기했지만 이게 스타일 있는 감독 폴 버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적절한 과장. 그렇죠. 그 일부러 그 유치한 거가 적절한 묘거든. 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보캅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 그런 거가의 연장선 돼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가 영화화 되고 나서 처음엔 좀 욕을 먹었지만 나중에 보고 또 보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그냥 원작은 있지만 뭐 아까 얘기한 뭐 솔라리스처럼 이게 무슨 심오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구에서 스타트rek처럼 어딘가 가가지고 이 지구를 공격하는 어떤 행성의 벌레들을 싸우는 벌레들과 싸우는 벌레인데 엄청 크고 강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풍자인 것 같아요. 저는. 풍자. 그렇죠. 풍자가 그런 있죠. 면이 네. 있어요. 예. 이 영화를 또 되게 깊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석하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폴 버벤 감독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보면은 이 성평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아 그렇죠. 같이- 목욕도 같이. 같이 샤워하고 같이 네. 자고 네. 여자들이 더 강하고 예. 같이 1대1로 막 맞다이 붙고. 근데 폴 버벤 영화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여성을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그 여성들과 남성 간에 뭐 이렇게 어떤 우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을 정도로 차별이 이루어지지 그쵸? 않는 예, 그런 뭐 걸 묘사를 해요. 네덜란드 너무- 사람이고 북구가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여자들 예. 막 수염 나고 그러잖아 거기는. 그게 뭐가 그런 정서예요? 그게? 바이킹이야? 농담입니다. 수염나는 게 그렇게. 농담이야 농담. 그 바이킹 여자들 막. 맞아요. 근데 영화 보면 확실히 성만 다를 뿐, 음. 예,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그래서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왜 그 남녀 공학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이 막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섞어놓으면은 네.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예,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나면서 크는 거지. 네. 예, 스타쉽 트루퍼스. 스타쉽 트루퍼스는 원래 이제 이런 제목이 있었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스타쉽 우주선. 우주 함대, 예. 우주 함대 뭐 병사들 예. 뭐 이런 거네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SF면서 이거는 이제 우주 외계 행성에서 네. 벌어지는 주로 일들입니다. 네. 처음에는 마치 무슨 하이틴 성장 영화처럼 네. 그 막 고등학교 씬들이 막 나와요. 네. 미래 뭐 23세기인가? 뭐 하여튼 이게 2197년이 배경입니다. 아까 어떻게 알았어? 나오니까. 네. 2197. 악어 원작에 네. 아무튼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벌어지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이제 우주로 가서 지구를 위협하는. 근데 이 영화 보면은 그런 거가 좀 있어요. 우리가 걔네를 건드린 거지. 걔네가 우리를 건드린 게 아니고. 처음에 그래서 설명이 좀 나오는데 나는 잘 이렇게 내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거 무슨 뭐 이렇게 은하계 이게 궤도가 있는데 그게 지구에 나중에 뭐 부딪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된다나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잠깐 그 얘기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닐 수 있어. 나는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나 영화 많이 아니고. 봤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 그 클렌다투 행성에서 클렌다투. 그러니까 이 버그들이 사는 클렌다투 행성에서 이 일종의 운석들을 폭탄이야. 네. 폭탄인데 운석을 보내는 거야. 그렇죠. 운석을 보내서 걔네들이 시작한 거야 전쟁은. 그쵸. 아, 그래서 걔네들이 시작한 운석이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음. 지구를 둘러쌌나? 아니 지구로 오는 거지. 오고 지구로 있는 와서 거죠? 충돌하는 거지. 네, 오고 있는 우리 거죠. 저기 그 공룡들 죽였던 그런 운석이 떨어지듯이 뭐지 지구에 떨어진 거죠. 그게 떨어지면서 전쟁이 발발하는 거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중간에 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음. 없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아르헨티나에 사는 고3짜리 애들 주인공 3명이 이제 거기서 4명인가요?
얘네들이 결국 스타쉽 트루퍼에 지원을 해서 여기는 이제 군인을 가면 군대를 가면 시민권을 주는 그렇죠. 시티즌이 되는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정말 완전히 그 만화책 같은 얘기인데 그때 난 97년 그때 당시에 이 영화 보고서 야 재밌다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좀 다르잖아요. 폴 바우벤의 스타일이 그 확실히 로보캅 토탈 리콜을 만든 감독이라 실망을 안 시키더라고. 근데 평론이나 이런 게 별로 좀 안 좋고 그렇긴 한데 이 재밌는 거를 왜? 막 그런데 의외로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때 당시로는 정말 그 CGI를 이런 거를 막 돈 엄청 들여가지고 만드는 거, 그 벌레 같은 거. 되게 리얼하게 잘했잖아요. 지금 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스타쉽 트루퍼스를 재밌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많죠. 난 나만 재밌게 본 줄 알았는데.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게 이제 속편들도 쭉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영화는 아니었구나. 역시 폴 바우벤의 어떤 이정표적인 작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런 아주 그냥 속 시원한 대규모의 전면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SF 우주편에서 다뤄야지 뭐 이거 어떡하겠어. 그렇죠. 이거 아니면 나올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아니면 나올 데가 없어. 벌레 영화, 탑10 뭐 이런 거. 원래 영화 아우. 네, 그래서 이제 6위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밌게 봤구나. 그래서 6위구나. 재밌어요. 상당히 높죠 재밌어요. 순위가. 그렇죠. 자기가 재밌게 봐서 6위구나. 제임스 카메론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요. 그치. 아바타. 완전 아바타가- 아바타를 거의 다 깔아놓고 지금 아바타 9인데 트루퍼스가 그 6위다. SF 전문가 카메론 그냥 아바타랑 6위로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진 게 로보캅이 87년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왜 그 총 쏘는 로봇 같은 경우 그 CG나 이런 거는 스톱모션에서. 어우 진짜 그건 못 봐주거든요. 그렇죠. 그건 스탑모션. 예. 근데 이 스타쉽 트루퍼스 딱 10년 만에 이제 이런 그러네요. 묘사나 이런 게 훨씬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컴퓨터 그래픽이 좋아졌어요. 10년 사이에 엄청 발전한 그쵸. 거죠. 그리고 지금 눈으로 봐도 지금 그냥 딱 봐도 뭐 그 재밌어요. 뭐 그냥 이런 색채 이런 질감 이거 되게 재밌던데 저는. 크게 뭐 쉽고 단순하고 단순하고 진짜. 솔라리스처럼 복잡하지 않고 심오하지 아, 않고 솔라리스. 근데 이 영화도 심오해. 솔라리스 그만해 거기. 좀 그만. 거기 그 늪에 빠지지 마 좀. 72년 거 더 힘들다니까요. 아, 근데 12년 거의 큰 늪이야 그거. 이게 빠지면. 컬트가 된 이유는 이 영화에 심오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 심오함이 있어. 어떤 심오함이 있습니까? 일단 먼저 까자면 그 나오는 벌레들이 수도 없이 밀려드는 정말 그 수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몰려드는 그 개념에서의 우리가 말하자면 공포기도 하고 걔네들 인해전술? 무기잖아. 인해 전술 아니고 벌해 전술. 벌레 전술. 근데 역으로 여기에 나오는 인간은 똑같은 대상이야. 개성도 없고 걔네들이 무조건 가서 싸우고 하는 이 똑같은 벌레하고 똑같아. 인간이 벌레인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회를 구조적으로 보면 개미 사회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인간 사회 자체를 벌레의 계급과 이렇게 등치시켜 놓고 시작하는 그런 류의 영화죠. 형 약간 솔라리스 영향 받은 것 같은데. 아니야, 솔라리스 아직 안 나왔어 나 지금. 아니 좀 나 너무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가 튀어나올까 봐 지금 걱정이야. 잠깐 많이들 보셨겠지만 영화의 대강의 스토리를 최 과장이 앞에 학교 얘기서부터 네. 몇 년도요? 2197년. 2197년? 네. 알겠고요. 2197년 지구. 네. 네. 지구는 하나의 큰 현안이 있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클렌다2? 클랜다투. 클렌다2라는 그 행성에서 자꾸 그 운석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격을 하는 거죠. 운석으로. 거기에는 고도로 진화한 벌레 군단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켈리아 모래 딱정벌레도 있고요. 아라크니드 벌레도 아라크니드. 있고요.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날아다니는 놈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벌레들이 거대해진 거예요. 대포 쏘는 벌레 그 뭐야 후자 뭐냐 그 뒤로 반딧불처럼 생겼는데 뒤로 똥을 싸는데 똥이 폭풍이 뒤로 이렇게 하늘로 쏘아. 네. 그 벌레 군단에 맞서서 이제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제 함대가 있는 거죠. 우주 함대가. 예? 근데 거기에는 뭐 정보병도 있고 그렇죠. 함선을 운영하는 일종의 우리로 치면 뭐 해군 같은 그런 데도 있고
또 완전 그 땅개들, 예, 보병 부대들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텔리전스가 있어.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말이 많은 정보병. 기무사 예, 예. 그런 일을 하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 네. 그런 군 정보 기관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자니 리코라는 이 남자 주인공은 예. 뭐 신체 건강하고 멀쩡하게 생기고 애도 착해요. 게다가 순정파예요. 캐스퍼 반 예, 게스퍼 반 디엔. 이 배우가 이 영화 찍고 떠가지고 네. 그다음에 타잔 네. 타잔으로 한번 나왔잖아. 러스트 시트인가.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 스타쉽 트루퍼에서 리코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막 이러잖아. 완전히 다르니까 뭐서 타잔으로.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인 이바네즈. 예. 얘는 되게 예쁘고 뭐 섹시하고 한데 머리도 좋아. 머리가 엄청 좋은 거죠. 뭐 공부를 엄청 잘해요. 수학 천재야. 예. 똑똑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 자니 리코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또 운동 천재. 예, 그렇죠. 그냥 몸으로 쓰는 건 잘하지만 머리는 또 그렇게 좋지 않고. 예. 그런데 또 친구 중에 그 천재소년 두기, 예, 그닐 걔는 또 머리가 좋아. 얘는 머리가 또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다 또 초능력도 있어. 아 예, 그 초능력. 예, 얘는 텔레파시로 음.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뭐 이렇게 누구에게 동물이나. 마음을 전달하거나 동물의 마음을 읽어. 예, 읽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그 같은 학교에서 지내는 이 친구들이 네.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시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외계 군단과 싸우는 부대에서 네. 병사들을 모집하는 광고 같은 게 TV 광고 그렇죠. 같은 게 계속 나오죠. 연방 예. 아까 진욱이가 한 거. 예. 이 폴 바우벤 영화 보면 네. 로보캅도 그렇고 토탈 리콜도 그렇고 네. TV 광고 이런 것도 네. 재밌잖아. 그쵸. 그게 아주 백미죠. 백미예요. 그래서 이 영화도 처음에 보면 네. 그 뉴스를 진행하는 네. 본래 그 행성에서 네. 그거가 막 나오면서 1년 전으로 탁 돌아가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영화 중간쯤 되면 다시 1년 뒤가 되죠. 네. 그런 그 편집 이런 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세 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앞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바네즈는 너무 확고하게 군인이 되고 싶어해요. 그쵸. 그 함선을 운전하는 파일럿. 예, 파일럿이 되고 싶어해요. 그렇죠. 똑똑한 친구고 잘할 수 있는 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유니폼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인공 자니 리코도 그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근데 그 걔처럼 함대에 갈 수는 능력은 안 되고 음. 그래서 보병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은 다 반대예요. 그렇죠. 얘네 집 되게 잘 살아요. 네. 리코네 집은. 네, 부잣집입니다. 부잣집 도령님인데 음. 너 왜 그거 해가지고 인생 망치려고 하냐? 왜 죽으러 가냐? 너 그 여자애한테 빠져가지고 여자애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근데 막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이거 보면은 여기 보니까 2년을 군대를 가면 네. 시민권을 주는 네, 그런 네, 시스템인가봐. 그래서 이제 지원해가지고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국가처럼 그냥 여기서 태어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부대 안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어야, 그러니까 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어떤 그런 의무를 져야지만 그렇죠. 시민권이 주어지고 그 외에는 다 그냥 시빌리언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시티즌십을 그렇죠. 군대를 뭐 서방에서는 군대 갔다 오면 많은 그 특례 같은 걸 주니까 네. 뭐 시민권을 주고 뭐 시민과 그냥 일반인 민간인의 차이점 뭐 중간에 막 그런 네. 거 그렇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입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닐 패트릭 해리스는 똑똑한 친구. 얘는 네. 정보병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렇죠. 군 정보부에 네. 예, 입대를 합니다. 근데 그 리코를 좋아하는 또 다른 디지? 디지가 있는데 네. 디지도 또 이 남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걔도 얘를- 군대를 가. 네, 얘를 따라서 또 보병에 입대를 걔 하는 거죠. 얘기가 이 영화에서 참 애틋하죠. 네. 그냥 나는 이 영화 보면 볼수록 처음엔 데니스 리처드가 뭐 압도적인 미모 뭐 이러면서 눈이 갔는데 영화 보면 볼수록 네. 디지가 더 좀 네. 공감도 가고 네. 더 예뻐 보여요. 네, 자니 리코가 그래서 마지막 뒤쪽에 가면 음. 처음 이제 그 마음을 열고 디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 네가 이쁘다는 걸 지금까지 몰랐을까라는 그렇죠. 얘기하죠. 오색형의 마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쟤는 뭐 그런 걸 알겠어. 네. 근데 그거- 지금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장면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디지는 리코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든요. 그치. 근데 걔는 리코는 말을 말을 또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입 맞추고 배부른 자식. 그렇죠. 배부른 자식. 자기 그 와중에도 귀한 줄 자기가 현모양처 귀한 줄 모르고 말이야. 자기가 그냥 이바네즈 생각하느라고. 네. 아, 네. 뭐 네.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사랑의 짝대기가 오가는 네. 서로 빗나가는 하이틴들의 사랑의 예, 짝대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들은 각자의 이제 그 위치에서 군복무를 열심히 합니다. 네. 이 이바네즈는 아주 뭐 조정 잘하고
뚝심도 있고 네. 뭔가 이 아주 담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주 조종사로 그렇죠. 성장을 하고 단박에 이렇게 예. 탁 인정받죠. 어우, 능력도 뭐 탁월해요. 예, 자니 리코는 뭐 가서 아주 그냥 바닥에서 박박 기는 거죠. 예. 예, 박박 기는 장면들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오죠. 훈련하는 장면들. 그렇죠. 예. 그러다가 훈련소에서 한번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고향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군에서 그냥 나가서 포기하고 나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네. 그 부모님이 살고 있는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다시 이제 군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예. 예,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전쟁 전까지는 정말 무슨 하이틴 영화야. 예. 그 빗나간 사랑의 짝대기와 뭐 이 고등학교 고3들 진로 네. 고민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 정도가 몇 분 정도 흘렀을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되지 않나요? 한 30분? 30분밖에 안 돼. 아, 30분 동안 쭉 끌고 나오는데 이렇게 빨리 갔어. 근데 나는 그거 좀 길다고 나는 늘 생각했는데. 아니요. 근데 내가 아까 이 영화는 정말 다른 영화의 한 2배 정도의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 두 배. 그러니까 짧게 딱 이렇게 근데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스피드 얘기인가요? 있게 음. 사람들에게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그 말하자면 정보를? 군더더기 없이. 예. 그쵸?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는 건 뭐냐면 군더더기가 없어. 그냥 쭉쭉쭉 흘러가. 그건 폴 바우벤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 사람은 영화 끝날 때도 군더더기 없이 딱 끝내. 아, 뭐 지척 안 그래. 그래서 훨씬 재밌게 봤는데도 다양한 이야기를 충분히 보고 나온 느낌인 거죠. 그렇군요. 압축됐다. 지파일이다. 근데도 재밌다. 네. 흔히 말해서 너무 압축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이 그 충분히 되죠. 감정까지 네. 주인공들의 감정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중간에 또 그 선전 영화까지 다 보는 거죠. 그렇죠. 너무 쉽고 간결하고 그렇죠. 솔라리스랑 어려운 뭐 거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캐릭터의 이야기들이 또 숨어 있어. 그렇죠. 그 선생님이라든지 이 영화 훌륭한 거. 그래서 지루함이 없어. 그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훈련시키던 그러나 교관. 참 교관. 그치. 아이언사이드 그 마이클 아이언사이드 나오죠. 여기 그 V에서 테일러.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아주 인상적으로 우리 중고등 때 봤던 네. 그 그분이 대머리 이제 우지 학교 쓰는 선생님으로 아저씨.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 중간에 보면 팔이 없잖아. 팔이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중대장이 돼서 나타나잖아. 그렇죠. 이게 또 이 사람들을 눈을 띵띵띵 보는 거야. 타일러 이 아이언사이드 이 배우는 그 터미네이터 살베이션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토탈 리콜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토탈 리콜에서 악역이죠. 제대로 그렇죠. 악역을 제대로. 그 생긴 게 딱 그냥 악역인데 네. 여기서 그리고 굉장히 정의로운 근데 우리는 V에서 이 사람이 성격은 그런데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네. 그 외계인과 대항해서 싸우는. 네. 그래서 좀 악역인데 뭔가 스토리가 있어 보이고는 항상 맞아요. 그런 역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그런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굵고 짧게 그냥 살죠 여기서. 네. 네, 그래서 전쟁을 하고요. 네. 전쟁을 하는데 밀려요. 첫 전투를 완전히 개박살이 나죠. 네. 그들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쉽게 치고 들어갔다가 그게 벌레로 본 거야. 벌레. 그냥 벌레로 무시하고 에프킬라로 조지면 된다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멋모르게 예, 아주 당당하게 찾아갔다가 아주 개박살이 나고 돌아오는 그렇죠. 예, 뭐 그 이후에 뭐 절치부심하고 또 다시 뭐 함정에도 빠졌다가 그렇죠. 그걸 벗어나오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 승리를 거두는 그렇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스토리는 뭐 그냥 아주 단순하고 정말 알기 쉽고 애가 보든 어른이 보든 근데 이 영화는 좀 애가 보기엔 좀 애는 보면 안 되죠. 아유, 잔인하죠. 너무 잔인한 장면이 많고 잔인하고 또 이렇게 남녀가 섞여서 같이 샤워하고 막 이러니까 네. 뭐 옷도 뭐 훌렁훌렁 벗고 그렇죠. 그 캐스퍼 반디엔이 인터뷰했다는 내용이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딸이 2명 있대요. 자니리코가 딸이 둘이 있는데 최근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인터뷰는 실제로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10살 8살 때 학교에 이제 픽업하러 이제 애들 데리러 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남자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어울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딸들 데리러 갔는데 그 남자애들이 알아본 거예요. 아빠를. 리코다. 리코다. 짜니리코라고. 어? 야, 니네 아빠가 자니리코였어. 막 그러면서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도대체 뭐 니네 나이에 무슨 스타쉽 트루퍼스를 보냐? 그러니까 아, 우리 아빠가 보여줬다고. 옆에서 같이 봤다고 아빠랑.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애들 보면 안 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딸들을 이제 차에 태워서 이제 가는데 딸들이 아빠 근데 진짜 그 영화에서 홀딱 벗었어? 라고 딸이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딸들이 얼굴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내 인생이 이제 망쳤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인터뷰에 나는 오히려 이 폭력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우려가 돼도 전혀 이 상황 자체가 좀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렇게 근데 이제 표현 수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아유, 막 세죠. 막 목 잘리고 막 네, 살 세죠. 뚫리고 막 배 뚫리고 애들은 뭐 보죠. 뭐 다리 잘리고 뭐. 사지가 절단 예. 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벌레들 막 이렇게 벌레가 그 소 해치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센서도 딱 있고 자체 검열. 그 정신 못 차리는 장군 그냥 두 동강 내는 그런 그 장군이 토탈 리콜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배에서 거기서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사람이잖아. 뇌 쪽쪽 빨아먹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애들 보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시퀀스들이 나중에 뭐 마블의 뭐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폴 바우벤이 그냥 개척한 그런 황무지가 딱 이게 또 영화가 많이 되고 있죠. 아무튼 스타쉽 트루퍼스는 그래서 20년이 좀 약간 넘은 영화인데 아직도 SF 영화 하면은 그냥 이렇게 두둥 떠오르는 그런 영화가 됐어요. 그 정말 담백하고 군더더기 없고 SF 많아요, 어제. 만화스럽지만 뭐 그러니까 솔라리스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이런 내가 것도 얘기했던 있다. 이 영화에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있는지를 좀 보면 음? 자니는 풋볼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풋볼 선수라서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뭐 풋볼 선수라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렇게 이름이 뭐더라? 이바네즈하고 잘 맞으면 꿰찰 수 있는 거야. 예. 응. 학교 인기가 최고 있는, 에이스인데. 응. 그래서 근데 얘는 또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나 뭘 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잘 얘기 좀 못 해주고 응, 그런 거잖아. 그런데 얘가 군대를 갔어. 네.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막 훈련을 하는데 뭐 이게 이제 부침도 있죠.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근데 얘가 또 그 풋볼 작전으로 인해서 네. 맞으면 공을 세워. 네. 공을 세워서 소대장인가가 뭔가 되는 거죠. 네. 하사가 되죠. 하사. 하여튼 네. 분대장인가 그럼? 네. 하여튼 분대장이 됐는데 그 분대장이 결국은 이제 제 대원들을 잘 아끼고 같이 저기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좀 덤한 애가 헬멧을 벗었다가 오발 사고 나고 네, 죽잖아요. 죽죠. 예. 어. 그리고 얘가 군대를 나가. 근데 군대를 나갈 쯤에 자기 고향이 벌레들의 습격을 받아서 전쟁이 나. 네. 전쟁이 나서 다시 나 전역 신청했던 거 찢어버리면서 이렇게 네. 하잖아요. 거기서 만난 그렇죠. 게 또 자기 상관, 그러니까 훈련했던 조교. 예. 조교가 또 같이 자기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또 하면서 또 그럼 너 완전 강등이야 막 이러면서 보냈잖아요. 거기서 또 만났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클랜다트로 가기 위해서 배를 네. 탔는데 배에서 또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이바네즈를 또 만나. 네. 그리고 나서는 또 그 이바네즈하고 가깝게 지내는 대위하고 또 싸워. 그렇죠. 자기 고등학교 때 그 풋볼 그 상대 선수였죠. 또 상대 선수였어 또. 그래서 싸워. 네. 그러고 나서는 클랜다트로 들어가서 개박살나. 네. 근데 리코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 그걸 보고 이바네즈가 또 슬퍼해. 예. 죽은 줄 아는 거죠. 죽은 줄 알죠. 예. 근데 얘는 또 재생기에서 또 살아서 나와.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전투를 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서 또 옛날에 학교 선생님을 만나. 네. 그죠? 그 자기를 러프네.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지금은 용맹한 유명한. 백전노장이 돼서 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예. 그러고 나서는 또 찾아가는 데가 뭐냐면 되게 위험한 건데 그 말하자면 그 장군이 실종돼서 그 장군을 네. 찾으러 가잖아. 네. 찾으러 갔는데 이게 함정이었어. 벌레들이 함정이었어. 예.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무슨 이상한 그 뇌 그 지휘관 지능 버그라고 지능 버그, 지휘관 버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막 소문이 여왕개미. 나. 그러면서 또 얘는 또 그 길 간신히 뛰쳐나오는데 거기서 리지가 죽어.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바네즈를 만나. 네. 그렇죠. 뭐 하는 거지? 그냥 스포일 겸. 디지가 죽었고. 디지가 죽었고 네, 이바네즈를 만나 거기서. 지금 저기 세부 스토리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또 세부 내가 스토리가 지금 되게 얼마나 재미없게 많은 스포일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있는지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도 엄청나게 많잖아. 네. 근데 이 이벤트들이 교묘하게 잘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쭉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저는 풍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자? 그러니까 이 SF 상황 그리고 어떤 전쟁이라는 이 어떤 소재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풍자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예? 예를 들면 저는 그 계급 사회에 대한 풍자 이것도 좀 군대 예, 계급?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그 세 명의 친한 친구들이 각자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자기가 속한 그곳 때문에 뭐 자기 친구인데 격려를 깍듯하게 붙여야 된다던가 하나 예. 어떤 이런 그 계급 사회에 대한 풍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 전쟁터에 사람을 이렇게 밀어넣는 때 그 이렇게 사용되는 프로파간다들에 대한 그런 풍자. 예를 들면 사람이란 존재는 다 귀하고 소중한 건데 어쨌든 전쟁이 되는 상황이 되면 나가서 제일 앞에서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떤 논리로 그 사람들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그 일을 기꺼이 수행하게 만드느냐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약간 보면서 저는 제가 군대 다닐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군대 있으면서 진짜 헛소리들 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걸 막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군대에서 죽는다는 것, 앞서서 나가서 싸워서 너희가 총알바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막 이야기하는 게 되게 그 너무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그거를 비판하는 듯한 그걸 아주 시니컬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비슷한 맥락의 제 느낌은 저는 그거예요. 형도 이제 풍자를 이제 그쪽으로 잡았는데 저는 중간에 그 항상 뭐 얘기했듯이 그 뉴스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간간히 짧은 뉴스들.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가 저는 한 사형수에 대한 얘기였어요. 한 사형수,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를 사형시킨다. 오늘 밤 6시에 생방송으로 보여줍니다. 그치. 아주 극도로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미디어. 그렇죠. 네. 이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인간성을 잃어가는 사회에 대한 비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뉴스 소재도 그랬지만 이 스타쉽 트루퍼스를 재밌게 보는 우리 관객들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게 잔인하고 막 인간 막 벌레들도 막 잔인하게 인간들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를 재밌게 보는 우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조롱하는 그렇죠. 약간 듯한, 그런 네. 느낌까지 좀 받았다라는. 그렇죠. 여기서 그 TV가 보여주는 건 되게 선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디스토피아 이렇게 가면은 그 되게 폭력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잔인한 거 보여주는데 그게 더 잔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막 TV에서 계속 보여주고 더 보고 싶으면 클릭하라 그러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좀 디스토피아 앞으로 벌어질 거에 대한 어떤 폴 바우엔의 그 풍자가 많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짜임새 있게 잘 갖춰져서 스피드 있게 영화를 끌고 가거든. 근데 중간 중간에 그런 장면이 물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조는 뭐냐면 인간이나 벌레나 싸움에 붙으면 다구리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무작정 가서 그냥 죽이고 무작정 가서 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넘버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냐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전략과 전술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아이들한테도 말하자면 혐오, 적개심 예. 이런 거 불러일으키잖아. 혐오 교육을 하죠. 막 교육을 하잖아. 예. 그러니까 누가 그게 더 높으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좀 주고 그러면서 여기에 그려지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용맹하게 싸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2차 세계대전에 서로 뭐 선전포고하고 막 다구리 붙기 시작하는 유럽의 그 히틀러하고 막 붙기 시작하는 그 측면, 그 측면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서, 네.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녹아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집단주의, 그러니까 약간 광적인 집단주의. 그러니까 전쟁이 같은 발발할 때 거죠. 항상 생길 수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 그리고 적개심이 막 불타고 근데 이 영화가 그리는 마지막 장면은 거기서 뭔가를 그렇게 말하자면 선악의 구분 없이 지금 상황의 스코어까지는 여기야 이거 딱 끊어버리는 듯한 느낌이거든. 전쟁을 이긴 것도 아니야. 말하자면 그 지능버그 예, 지능버그를 잡아다 놓고 일종의 그 이미테이션 게임처럼 무슨 암호를 풀 수 있는 뭘 하나를 이렇게 구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듯이 그 똑똑한 벌레 그 그걸 잡았기 벌레를 때문에. 잡아서 뭔가 이제 국면이 전환되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끝나는 거죠. 예. 이게 약간의 그 세계 대전에 있었던 그 현상을 약간의 모티브를 가지고 보는 듯한 느낌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는 우주 전쟁이건 뭐건 전쟁은 똑같아.
맞아요. 예.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걸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뭔가에 놀아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폴 버벤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작도 그렇고 원작을 이제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원작이랑 뭐 다른 걸 그 에피소드랑 합친 건데 그거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이게 그 원작 자체가 되게 이런 어떤 병영 문화라든가 예. 파시즘 이런 거에 관한 얘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걸 되게 풍자해야 되는데 주인공을 또 우습게 만들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버무린 거죠. 그래서 중간에 계속 그런 미디어나 거기 나오는 기자들, 리포터들 나와가지고 막 전쟁 거 취재하는 거. 그리고 뭐 입대를 종용하는 영상들이라든가.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태국 동굴 소년들 구출할 때 그때 그 뉴스룸 손석희 앵커 브리핑 보니까 산풍 때 그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산풍백화점 무너졌는데 옆에 그 기자들이 그 옆 건물에 정말 개미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도 저널리스트로서 되게 반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의 그런 모습. 그 나중에 근데 1시간 1년 뒤 뭐는데 영화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고서 이 사람 거의 무참하게 그 기자 당하죠. 그게 이제 영화에 이어지지만 그런 거라든가 전체주의.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시민권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예. 프로파간다 해가지고 또 전장에 내모는 거. 네. 그건 마치 정말 그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이나 노르만디 상륙 작전 그거잖아요. 네. 거기 처음에 그 해병대 이렇게 상륙시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 죽고. 나는 이 영화에서 그 인상적인 씬이 그 뭡니까 그 거기 설치해놓은 그 포스트. 거기에서 얘네들 전투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거기 저기 그 요새 장군 구하러 같은데 갈 때? 그 장군 거기 요새 갔을 때 그 요새에서 전투하는 그 씬이 되게 인상적인데 거기서 보면 정말 끝도 없이 몰려오는 벌레들이 몰려오고 그 장면은 뭐 이게 깝깝한 거지. 그러면서 구하러 오는 수송선에 이제 이번에는, 칼맨이 타고 있고 난 그 씬이 되게 인상적인데 그게 그냥 어떤 전쟁의 전투 장면이거든요. 사실 전쟁에서 보통 근데 우리가 저 벌레들을 예를 들어서 아바타에서 나비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과 코가 있고 정말 우리처럼 생겼고 우리가 거기 지금 가 있는 거잖아. 거기 쳐들어간 거 아니야. 걔네들이랑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레로 표현해서 그렇지 중간에 보면 얘가 아까 그 게리부스의 아들이 총으로 이 벌레 눈을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눈이 있어요. 이 벌레가 보면 네. 예. 눈이 있는데 눈망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죽기 전에. 근데 그걸 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으로 폴 버벤이 약간 적을 낯설게 하면서 그걸 좀 풍자하는 그렇죠. 게 그거를 거죠. 좀 풍자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벌레라서 우리가 그거를 죽이고 막 이러는데 죄책감이 없을 뿐이지. 막 환호하고 죽이면서 환호하고 막 이러죠. 그 마지막에 그 여왕벌레 여왕벌레 지능버그. 대장벌레를 잡아가지고 약간 불쌍하게 생겼죠. 걔를 막 이렇게 막 학대하고 이러잖아. 네. 막 그런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 딱 실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우리가 지구가 이겼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찜찜한 구석을 남기는 그쵸, 거죠. 찝찝해. 그게 이제 좀 감독이 타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찜찜한 느낌이 저는 또 딴 데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냐면 그 엔딩 파트에서 이 리코 그리고 칼맨 그리고 두기 이렇게 셋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그 지능버그를 잡으려고 일부러 너희 보병을 보냈다라는 그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렇죠. 일부러 인기가 되려고 전략적으로. 그렇죠. 예. 전략적으로. 근데 리코는 그런 걸 써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좀 비슷한 그치, 의도가 그 있었던 찜찜함이 대사지. 좀 예.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뭐 전쟁이나 전투에서 늘 벌어지는 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번에 그 덩커크 다키스타워 이런 거 보면 쟤네도 저 부대 다 전멸인데 그 명령을 내리잖아 처칠이. 그런 것처럼 전투가 벌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리코가 그거 우리가 뭐 하는 일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잖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정말 무정한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이 벌레의 눈에. 근데 뭐 결론을 딱 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이 영화가 우리가 읽는 것들을 이렇게 읽어내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재밌었던 부분은 사실 다 알거든. 통쾌함이고 정말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래요?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고. 전 그런 거 전혀 난 못 그렇게 느꼈는데. 느꼈는데 그리고 특히 그걸 뭐로 대입했냐면 결국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하고 대입을 했다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네 이러면서 봤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은 충분히 그런 의도로 풍자를 했을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관객의 상당수는 그런 느낌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그 벌레 눈을 보고서 벌레들이 죽는 것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 그렇게 산처럼 그래도? 쌓여가는 벌레 시체들. 근데 나는 옆에서 그 정말 그 사람 몸을 꿰뚫고 있는 벌레를 보게 되면 그거 어떻게 죽여야지. 난 사람이나 벌레나 뭐 다 그것도 생명이고 그 지능이 있고 그 이런 거. 다음에 그 저기 그 누구야 그 아름다운 이바네즈를 막 발로 그냥 깨고 있고 막 한 놈은 벌써 뇌 파먹고 있고 어떻게 이거 중간에 또 봐봐 탱크 벌레를 잡았다고 그렇게들 좋아하고 탱크 벌레 얼마나 많은 병사들 또 죽여. 예, 뭐 우리가 테란과 저그 뭐 또 하나가 뭐지? 폴라리스? 저기 프로토스. 프로토스. 그 스타크래프트가 90년대 정말 공전의 히트한 게임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나는 이제 테란을 했어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진욱이도 저거였죠. 저는 폭풍 저그였죠. 최과장도 프로토스였잖아. 프로토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그거 종족이 다 달랐네. 근데 그걸 하면서 거기서 읽히는 거기 보면은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딱 집어넣으면은 처음에 그 영상 나오잖아. 네. 그치? 스토리. 네. 그게 이제 우리는 테란 인간이니까 저그는 나쁜 놈이고 그런데 그게 스토리가 진화해가지고 또 얘기가 막 이렇게 가고 그래요. 저그가 사실 우리가 벌레가 이게 나쁘고 뭐 이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개미 이런 책 읽어보면 이게 벌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베르베르. 네. 근데 여기서 이 벌레는 뭡니까? 이 사막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벌레, 큰 벌레. 유전적으로 크고 아주 힘세고 총 맞아도 잘 안 죽고 날카로운 팔다리를 가지고 팔다리를 있는. 가지고 예. 그리고 각종의 역할이 다 나눠져 있는 그리고 뭐 총 한두 대 맞아도 죽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치 계급을 가지고 있는 듯한 탄알이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 영화 보면서 아니 저 당시면 우리가 우주 함대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 저 괴물들을 죽일 더 강력한 화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왜 병사들이 소총을 가지고 싸우고 있냐. 그렇죠.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총이 되게 강력한 총이라서 그 왜 보면은 그 한 방에 죽잖아 우리 인간들은 강력한 총인데 그 벌레들이 그만큼 센 거지. 센 거죠. 마치 에일리언에서 그 에일리언처럼 수류탄은 핵폭탄이야. 그 핵폭탄 들고 막 설치고 하잖아. 아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영화 보면서 또 생각난 건 그거예요. 이거 너무 소모전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벌레에 이게 대해서 영화가 제대로 공략도 안 하고 어떤 처음에 전술 전략도 없어. 아까 김PD 형 얘기한 대로 떼거지로 오니까 떼거지로 맞서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벌레들 알고 봤더니 얘네가 전략이 있다. 얘네가 지능을 가진 벌레가 있다. 이걸 알고 인간들도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쵸.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 저것도 일종의 아니, 처음자 같다라는 생각이 중간에 어떤 여기서 이제 이런 군대 내 비리 같은 것도 나오는데 뭐냐면 방산비리요? 방산 비리 비슷해. 그 카멘이 몰고 있는 그 우주 함대를 몰고 가잖아.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똥구멍 벌레들이 막 쏘잖아. 똥구멍 쏘는 벌레 막 뭔가를 이렇게 광선 쏘는 벌레들이 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함장이 그러잖아. 저거 별거 아니래. 맞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정보과에서 그렇게 들은 거죠. 정보를 엉뚱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갖다 밀어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감독관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총대장이 바로 사임하고 다음 감독관이 그렇죠? 여자가 딱 들어가잖아. 사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인간들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보 부족으로 벌레인 줄 알았는데 지능이 있고 걔네들이 대기권 밖으로 똥꼬벌레가 똥꼬벌레가 막 쏘고 로켓을 쏘죠. 플라즈마를 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함대들이 맞아가지고 다 그렇죠. 거의 전멸을 하고 그게 이제 첫 전투죠. 그래서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막. 근데 계속 그것도 카운트 되게 풍자적으로 TV에서 전사자 수를 막 이렇게 카운트해줘. 몇십만 카운트를 해줘. 그리고 어디 이게 당한 기지나 이런데 이렇게 보여줄 때 되게 잔인한 거. 뭐 사람들 사지가 다 잘려서 죽어 있는 시체들도 막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보여주잖아요. 카메라로 쫙 훑죠. 그냥. 그게 디스토피아를 약간 풍자하려고 한 그런 의도들이 다분히 보여요. 이게 처음에 보면 그냥 흥미진진한 영화인데 그런 콘텍스트들이 영화 사이사이에 있긴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첫 그 노르망디 전투 장면을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전쟁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드라이하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전쟁통 안에서 이렇게 막 귀가 멍해져가지고 정신을 놓고 있는 톰 행크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전쟁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인간한테 저런 의미구나. 미시적으로 본 거지 이건. 예.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아 전쟁이라는 게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폴 버벤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지만 거시적으로 예 전혀 다른 스타일로 그냥 막 진짜 그야말로 무슨 인간들의 승전을 향한 어떤 그런 노력같이 보이는 이런 스토리 속에서 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예 그냥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저한테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재밌어요. 정말 2시간이 뚝딱 지나가는 영화고 그때 당시에도 우와 재밌다 그러면서 봤는데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그 씬 같은 거 넘어가고 이러는 거가 아주 정말 스마트하죠. 그게 이제 폴 버벤 감독의 솜씨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배우들이 뭐 이렇게 정말 되게 유명하다거나 어떤 배우의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뭐 토탈 리콜 이런 데는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걸출한 스타가 나오긴 했지만 이 영화에서 뭐 이렇게 크게 뜬 배우는 없는 것 같아요. 스타쉽 트루퍼에서 벌레들이 떴나? 벌레들이 오히려 인간보다 이 영화를 통해서 뜬 사람이요? 쟈니 리코 떴잖아요. 자니 리코가 캐릭터 예. 최대한 저게 딸내미 학교 친구들은 다 아니까 뭐. 타잔. 얘는 나중에 그 3인가 뭐 이게 영화가 4편 5편이 계속 나왔는데 비디오 게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뭐 또 나중에 출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리코는 워낙 전설이니까. 그 뭐 원작이 있어서 뭐 그 원작의 스토리대로 흘러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는데 나는 그 짙은 의심을 갖는 거가 아까 폴 버벤 감독이 인간으로서의 갖는 쾌락과 쾌감 중에 그 전쟁을 통해서 얻고 승리를 막 갈망하고 승리를 만들어가고 또 병사 한 명이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런 류의 쾌감도 분명히 주면서 다른 측면으로는 그것이 집단화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벌레와 같다라는 가치 부여를 하면서 이 영화의 되게 특이한 점은 그 두 개가 다 느껴진다라는 거. 재밌잖아 또. 통쾌하기도 하고 벌레를 그렇게 막 특히 탱크 잡았을 때는 얼마나 신나 막. 그리고 지능벌레가 막 사람들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특히 카르멘을 뇌를 파먹기 전에 잡았으니 얼마나 또 다행이야. 이런 것들 다 느끼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전쟁하는 게 벌레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라는 그 느낌까지도 갖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 고단수죠. 그 SF를 계속 만들지. 영화 잘 만든 사람이죠. 이거 지금 재밌지 이거. 스타트랙도 약간 무중력이었다면서 이거는 어때? 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딱 간단한 거 보기 쉬운 거. 근데 고민하면 또 고민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이게 재밌어? 아바타가 재밌어? 이거랑 아바타요? 아유, 아바타가 나요. 아바타가 더 재밌어? 아바타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기쁨에 눈물이 맺힌다니까요. 전혀 다른 이렇게 뿌듯한 저게 거야, 되겠지만 이 스타쉽 트루퍼즈는 결국은 볼만한 것들은 뭘로 흘러갔냐면 애니메이션 쪽으로 3D 애니메이션 쪽으로 흘러가서 주로 내용이 막 리코가 장군 되고 막 이런 거야. 그렇죠.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나왔죠. 뭐 비디오 시리즈도 나오고. 그런 것도 보셨어요? 한두 편은 봤죠. 근데 영화의 결은 완전 달라요. 보여지는 캐릭터들이나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비슷하지만 스토리 자체가 달라. 이건 전혀 다른 얘기야. 그래서 스타쉽 트루퍼스는 여러분들이 정말 만화책 읽듯이 그렇죠. 쑥쑥쑥쑥 넘어가면서 볼 수 있는 SF 영화다. 그렇죠. 벌레 같은 하이틴 영화. 하지만 네. 그냥 마냥 상쾌한 마음으로만 볼 수 없는 네. 그런 맥락들도 있다. 그런 맥락들을 읽어보시라. 예. 애들 보여주지 마라. 애들은 좀 크면 봐라. 10살, 8살 때는 보여주지 마라. 그때는 좀 곤란하다. 예. 중학생 정도 괜찮을까요? 중3 정도는 봐도 된다. 내 생각에. 요새 중학생 애들이 더 잔인하다. 돼지피질 폭발. 돼지피질이요? 돼지피질 폭발시키는. 갑자기 요리 영화로. 갑자기 돼지 삐질 나. 네. 폭발. 음악을 한 곡 들어야죠. 음악을 들을 게 없네요. 스타쉽 트루퍼스에 뭐 나오나요? 네. 거기 보면 춤출 때 전자 그 바이올린 소리. 바이올린 치는 애가 나오죠. 그 스타쉽 노래 하나 듣죠. 그 옛날에 제퍼슨 에어플레인이라는 밴드가 90년대 돼가지고 80년대 때 그 현대적으로 이름을 제퍼슨 스타쉽으로 바꿨죠. 그래서 스타쉽 해가지고 노래들을 히트를 몇 곡 했죠.
We Built the City 이 노래가 히트였죠. 근데 그 노래는 너무 그게 스타쉽이에요? 제퍼슨 스타쉽 Nothing's gonna stop us now 뭐 이런 것도 스타쉽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발라드 중에서 세라라는 노래 알아세요? 세라? 세라 스마일은 합니다. 스타쉽의 세라 듣죠. 세라. 세라? 예, 여기서는 여자 주인공이 카멘인데 그건 상관없이 세라. 스타쉽의 세라 한번 들어보죠. 너 지금 그냥 대충 때려 맞힌 거지. 아니 맞잖아요. 세라 캐세라, 이거야 세라. 같으면 세라 캐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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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관계 없는 노래입니다. 캐세라. 스타쉽 캐세라 아 벌레들이 아주 세라. 그리고 탔죠. 근데 우리 에린 브로코비치 이런 거 보면은 좋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재난 영화 했을 때 컨테이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재밌게 먹기 좋게 잘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오션스 11 이런 거 그 3부작 이런 거 봐도 재밌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 감독이 오션스로 돈 벌어가지고 이 영화로 확 대차게 한번 말아먹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영역 경계 표시? 경계선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거가 정말 영화 감독의 모습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인정해줄 만한 그런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솔라리스 72년 거건 2002년 거건 뭐 30년 차이밖에 안 나요. 한번 구하셔가지고 보시면 또 저희에게 동참을 하고 아까 우리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들 이렇게 했는데 또 지적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라리스.